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법칙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남 탓하는 것. 또 이게 최고 안 좋은 버릇이에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네가 어려워지는 시작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네가 어려워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 탓을 하는 순간에 네가 어려워집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덕목이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못 막아줍니다. 어려워진다는 한 칸씩. 나도 모르게. 언젠가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원리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것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한테 필요해서 오는 것이고 지금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내 자신을 바르게 안 갖춰놓으면 그게 처리가 바르게 안 되고 또 사람들을 접할 때 바르게 접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지 남 탓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됐든지 내가 갖춰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내 앞에 오는 걸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잘못되는 겁니다. 이건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 지금 습관이 안 돼서도 이 습관은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은 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련이 안 되고 살아나오면서 버릇이 그렇게 됐다면 이걸 바꾸는 이런 수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어려움이 왔다는 건 내한테서 비롯되는 거지 남들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공부를 못 했다면 지금 이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이제부터 공부해라. 이 사람은 신앙을 믿으라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부를 시키려고 온 사람이다.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세상을 접근하면 우리는 어려워질 일이 전혀 없고 잘못됐던 것도 전부 다 바르게 잡혀집니다. 근데 남을 탓하고 있다면 너는 네 자신을 갖출 수도 없고 또 너의 힘을 쓸 수도 없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밖에 안 하니까 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도 네가 요 자리에 태어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면 네 삶만 어려워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불평하지 마라. 왜 거기에 태어났는지를 공부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자들보다 더 크고 빛난 삶을 살 수 있다. 불평하지 마라. 내가 얻은 위치에서 태어나도 딱 내한테 맞게 태어난 겁니다. 전생과 미래를 같이 어우르는데 내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걸 불평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항상 내한테 환경을 줌을 감사하고 여기에 환경을 준 것이 자연의 법칙으로 네한테 준 거니까 이거는 불평을 하면 하는 만큼 네가 어려워진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불평하랍니다. 하세요. 그것도 공부는 맞습니다. 어려워지는 공부도 공부예요. 그걸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되려고 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거라면 불평불만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독 중의 독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거는 내한테 새기도록 새겨야 된다.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 이것이 자연의 선물이고 여기서 우리가 잘 풀어나가면 그 다음 세상을 만나게 되고 더 좋은 세상을 열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아주 빛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진다. 그래서 남 탓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이것만은 잡아야 돼. 내가 어려워지면 병 생겨. 사람은 어려워지면 병 생기는 겁니다. 병은 내가 아주 즐거운데 병 생기는 법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안 어려운 것 같은 그 생각은 없는 사람이 생각이고 돈이 많아도 어렵고 돈이 없어도 어렵고 어려운 거는 경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산더미 같이 많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병이 와요. 지금 요 하타 의원 원장님이 요 계시지만 치료 많이 다니봤죠. 왕은 병 안 듭니까? 옳지. 회장도 병 들죠. 돈 많아요. 병 듭니다. 왜? 어렵거든요. 왕도 어렵고 회장도 어렵고 어려운 거는 자기 위치에서 어려운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지식이 많은 사람의 그 위치에서 어려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환경을 가지고도 뭔가를 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이 사람도 병이 와요. 병이 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답답하고 깝깝하고 썩내고 화내고 남 탓하고 아닌데 짓을 하면 네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몸에 병까지 오는 거죠. 병이 오는 원리와 내가 어려워지는 원리는 틀리지 않다 이 말이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병이고 어떤 것이 환자냐,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죠. 간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병이 왔다 그러죠. 내 멋대로 안 되는 것도 병입니다. 내 멋대로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갖고 깝깝한 것도 병이에요. 병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깝깝하면 병들은 겁니다. 이 깝깝함을 풀어야 이제 이 나서지는 거죠. 내가 깝깝하다가 이제 속으로 차고 들어가면 속병이 오는 거죠. 속병. 육신의 병까지 온다 이 말이죠. 삶의 원리를 모르고 거꾸로 살면 병이 오고, 잘못 살았을 때 오는 게 병입니다. 아픔이 온다 이 말이죠. 어려워지는 거와 아픔이 오는 것이, 이것이 한 종류다. 불만이라는 것이 내가 속에 있어도 불만이고 끌어내놔도 불만이에요.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속에다가 엮고 불만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니도 지금 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속에서 안 하고 있는데 불만하는 사람이다, 속으로 하는 사람이다 소리는 안 하는 거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다치지는 않겠지만 하는 만큼 너도 어떤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이것이 불만이 더 쌓이게 되고 속에 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그만두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든 너는 이게 하고 분리가 되게 돼가 있습니다. 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둬도 그만두게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골마 터져서 그만두든지, 누구하고 싸워서 그만두든지, 불만이 질량이 자꾸 모이면 너는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별이에요. 별. 별이 뭐냐 하면 에너지가 뭉쳐가 있는 게 별입니다. 이 지구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별인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에너지 집합체예요. 이게 별이거든요. 저 밖에 있는 별은 물질로 뭉쳐갖고 있으니까 눈으로 쳐다보고 골 있는 이거로 이거 분별해가 생각을 하니까 대단하다 막 부글부글 끓이니까 저 안에 가면 죽겠다 이카지만, 이거는 내 육신을 갖고 보니까 육신은 저 안에 가면 못 견디는 거죠. 내 영혼은 저 안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질량이 크고 불구둥이라도 불구둥이가 5,000도고 5억만 년도가 돼도 내가 들어가면 아무 짓도 내한테 못하는 게, 그게 내 영혼 에너지예요.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영혼 비물질 에너지는 물질을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물질이라도 영혼이 조종한다. 비물질은 물질을 조종할 수 있고 물질은 비물질을 조종할 수 없다. 여기 법칙이에요. 이게 음양의 원리인기라. 이 속으로 불만을 하든 어떻게 불만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병들고 있는 겁니다. 불만을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내한테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리얼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안에서 불만을 하지만 네 에너지가 상하고 있다. 하지 마라. 요 말이에요. 그럼 해도 됩니다. 뭐 상하면 뭐 내가 뭐 좀 병원에 자빠지든지 죽든지 암이 걸리든지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 우리 인생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너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함부로 너를 다루지 마라. 지금은 내가 불만을 하고 있다. 너 성격이 잘못 자랐구나. 사회를 잘못 보고 살았구나. 이런 모순이 있어서 너는 사회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만하더냐. 너는 지금 환경이 그래도 저 어려운 백성들보다 나은데도 불만을 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라. 지식인들이 불만을 더합니다.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니는 세상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네가 불만을 하고 있어. 몽디로 맞아야 돼. 인자 그런 일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들이 팬다라고 이야기를 난 스스럼없이 합니다.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내가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서 뇌를 갖추어 놔놓고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너는 하늘의 철퇴를 맞아도 너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네가 불만할 자리 같으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밥은 먹고 살지 몰라도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지금 불만하고 있으면 이 조직에, 이 사회에 지금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불만은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쌓여갖고 네 인생에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 사회가 앞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않지만 나이가 들어갖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때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어른들 한번 보라고. 지금 젊을 때 얼마나 지 잘났다고 살았어. 너 자신을 공부는 안 하고 힘을 줬더니 그 힘을 믿고 잘났다고 살다가 나이가 지금 한 50 중반 넘고 60이 되니까 그만 힘을 못 쓰고 다 미칠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부터 갖추어놔야, 갖춘 사람은 절대 어렵게 안 삽니다. 뭐를 갖춰야 되는지 모르고 엉뚱한 걸 갖췄다고 갖췄는 줄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바른 갖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사회라도 내가 불만 있는 자리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불만이 있을 때는 불만을 하지 말고 우선은 다스리고 참으면서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네 질량을 올려라. 이걸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불만을 왜 하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만을 왜 하느냐, 네가 똑똑해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만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보는 불만을 안 해요. 바보한테 한번 때려봐봐. 불만하는지. 또 웃어요. 불만이 없어. 근데 똑똑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똑하면 불만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똑똑한데 불만을 해. 왜? 똑똑한 사람은 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큰 게 보이지.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은 왜 생기냐? 이게 보이는데 네가 처리를 못 하니까 불만인 거예요. 지금 뭔가가 아닌 게 보인다라는 것은 네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질량은 큰데 네가 이거 처리도 못 하니까 이걸 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왜 못 만지냐? 네 자신을 안 갖춰 놨기 때문에. 똑똑한 거하고 실력은 다른 겁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네가 똑똑한 거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에요. 실력은 네가 노력해서 갖추는 거라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처리 능력을 못 가집니다. 그러면 저 물컵도 못 들고 못 마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 똑똑한 사람의 그 질량이 있는 일을 내한테 미션을 주거든요. 내 실력을 갖추면서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요것을 처리를 못 해갖고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이걸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기운을 크게 줬다면 미션도 큰 게 들어온단 말이죠. 네 눈도 높단 말이죠. 그럼 높은 걸 이걸 너가 처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네가 처리를 못하는 건 네가 노력을 해서 니를 갖춰놓지 않았다. 똑똑한 것만 믿고 살았다. 그러니까 똑똑한 게 무식한 놈이다 이 말이죠. 이거 처리 못하면 무식한 거죠. 네 앞에 온 걸 네가 처리 못하면 무식해서 못 처리하는 겁니다. 이래서 불만을 자꾸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이게 보이는데 처리를 못한다. 그럼 불만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잘 보고 잘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왜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왜 이걸 처리를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못하냐,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만하면 되나요? 보이는 나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만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다. 네가 불만을 하고 있어 뭐 떠나라고 하니까 뭐 안 떠나면 안 됩니까? 안 떠나도 돼요. 되는데 네가 거기에서 더 힘들어져. 우순간에 봉급을 받고 그 기대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가 불만을 하는 회사에 네가 계속 있는다.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불만을 하면서 이 회사에 계속 있는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려면 이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를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 이래 뭔가가 지금 안 풀리니까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실력이 모자라니까 빨리 갖추어라. 갖추면 어떻게 되냐? 불만이 없어져요. 아니까. 모르니까 불만을 하는 거고 알면 불만을 안 해진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보고도 처리도 못하고 자꾸 불만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라. 얼마간 100일간 입 닫고 불만하지 말고 그걸 흡수해라.
100일을 내가 흡수하면요, 그때 불만 안 나옵니다. 내가 장담하지. 절에 갔더니 묵은기도 하시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자꾸 불만을 한다든지 자꾸 따지고 물으면요, 그 절에는 신임이 좀 높잖아. 높으니까 네 입 막으려고 묵은기도 하락합니다. 네 입을 막으려고. 왜 네가 자꾸 갖다 디디다 대니까 사살 엮어갖고 묵은기도 시키면 입 닫을 거 아니에요. 요 머리 쓰는 거죠, 이게. 요새는 묵은기도, 저 사람이 묵은기도 하니까 절이 조용하니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서는 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기도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말없이 있는 사람 있죠. 묵은기도 필요해요? 없죠. 묵은기를 누굴 시키느냐면 이런데 저런데 전부 다 입대는 놈 있죠. 요 놈을 골라가 묵은기도 시키는 거예요. 이게 100일 동안이라도 100일 묵은기도 시키니까 그만 절간이 조용한 거예요. 간섭을 안 하지. 근데 이게 너무 못 빼기거든요. 막 익하다가 터졌고 막 그래 묵은 깨지거든요. 묵은기도 한 번 시키는 사람은 30년 지났는데도 또 100일 묵은기도 들어갔다.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묵은이라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법칙도 없이 묵은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 이게. 이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는 거죠. 묵은기도 하면은 뭐가 될란가 싶어. 네 버릇이 고치지는 겁니다. 버릇이 고치지고 나면 네가 도는 에너지가 틀려. 기운 자체가. 네가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나면 네가 돌아가는 에너지가 틀리고, 에너지가 틀리니까 분별력도 틀리고 전부 다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한테 어떤 좋은 기운이 들겠죠. 이래서 네가 좋아지는 거죠. 성부를 왜 받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나가서 잘난 척하고 이러던 게 그래도 자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가 100일만 딱 노력을 하면 버릇이 바뀝니다. 바뀌면 여기서 운행되는 에너지가 바뀌고 다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인연도 막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한테 오는 인연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한테 오는 에너지가 바뀌고, 이게 다 바뀝니다. 너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너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한테 전부 다 바뀜이 오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는데 바꿔지는 법은 절대로 대자연에는 법칙이 없다. 그래서 너 자신을 닦아라 하는 거예요. 너의 부처는 너 안에 있는 것이지, 너 자신의 영혼이 너의 부처입니다. 영혼이 하나하나가 부처예요. 내 영혼을 맑히는 것이 너가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불만하다가 뭐 이까지 가는데, 불만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불만을 하지 않도록 나를 갖추면서 바꾸고, 이 바꾸다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불만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다니는 조직에 내가 불만을 하려면 나올 준비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불만을 하면서 그거 있지만 니는 암으로 자빠져도 자빠지고, 네가 불만을 하면서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하면서 환경을 그게 나쁘게 해만큼 니한테 다 돌아온다. 그래 네가 자빠지니까 우선 먹고 살라고 계속 불만하면서 그 있다라는 그 자체도 니를 죽이는 길이니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잡아보고 안 되면 나와야죠. 또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 회사는 불만하는 데가 아니에요. 회사는 니한테 환경을 주는 데예요.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방법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는 조직이에요. 조직이고 너희들이 방치를 해두면 잘못되고, 너희들이 신경 쓰면 환경이 좋아지는 데가 회사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불만을 한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폐허의 전쟁이 일어난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불만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걸 다 이기내면서 성장을 해야만 너희들 인생을 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요 폐허된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내를 갖다가 채찍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이 싫다고 나는 익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싫다고. 그런 환경을 주니까 그저 편하고 대우 좋고 어디가 나를 알아주고 이런데 미국이 좋다고 갔었는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간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하고 아바피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고, 지금 현재 후천씨가 돌아오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기도 그렇고 지금 미칩니다. 다 실패해. 다. 나는 이런 환경이 싫다고 간 사람이 아니고 뭔가를 더 크게 배우려고 간 사람. 이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너를 성공시키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로 어디로 갔느냐가 너를 실패를 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회사라는 조직은 이 사회 인프라다. 이 인프라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내 모지름을 갖추어가면서 너가 성장을 해라고 있는 데가 회사예요.
절대 불만하지 말고 네 앞에 보이는 거는 네 공부 그림을 알라. 그리고 조금 더 집어가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불만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를 몰랐던 거라. 내가 내 실력은 못 갖췄고 내가 하는 데는 그만큼 없으면서 욕심이 많으니까 불만을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를 어떻게 접하느냐 이걸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오니까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자 이 말이죠. 계속 그래도 내가 불만한다면 그건 네 자리에 안 맞는 거니까 나오는 게 맞는 것이고,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게 있거든요. 내가 갖추는 거는 책 속에 없어요. 오늘날 지금의 이 사회가 돌아가는 속에서 내한테 주는 환경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환경 안에서 네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서로 담아서 이걸 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내가 많은 걸 불평을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는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는 것마다 입을 댄 거예요. 들리는 것마다 입을 댔어. 환경마다 옳니 아니니 판단해버렸어.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은 한 30년 갔어. 그러니까 뭐든지 오는 걸 흡수를 해서 공부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모순이 보여도 이걸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않고 거기서 모순을 옳니 그러니 하고 말아버리고 계속 그렇게 해갖고 10년, 20년, 30년 가버리면 내 젊음에 갖추어야 될 인생 시간은 다 갔고 나는 그거하고 만날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빈 깡통 소리가 나죠. 그래갖고 나이를 들어가지고 50대가 되면 맨날 텔레비 봐도 욕하고 저 사람 잘못해도 욕하고 욕하는 사람은 돼도 잘못하고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자가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모순이 전부 다 나오는 세상이에요. 지금 모순이 이 세상에 다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정리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해결자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실력자예요. 모순을 욕하는 사람이 실력자가 아니고 내가 그걸 보고 이걸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운 게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입니다. 저마다 겪으라고 네 앞에 준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놈이 파렴치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너는 지금 그걸 겪으라고 보라고 그걸 흡수하라고 주는 건데 이걸 뭐로 하고 욕하고 지금 벌써 판단 다 해버려요. 너는 못 커져. 평생 가도 못 커. 맨날 싸우다 볼장 다 보는 게. 해결자가 안 되고 실력자가 안 돼. 니한테 보이는 거는 네 공부니까 쓸어 담아라. 그러고 지나가라. 또 이런 게 보이니 이런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쓸어 담고 지나가라. 이해 안 되지만 보이좋지 않느냐. 쓸어 담고 지나가라. 왜? 지금 네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냐. 그럼 쓸어 담고 지나가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건 쓸어 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질량이 되고 이것이 물리가 터져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부터 정리가 된단 말이죠. 뭔가 재료가 좀 많이 들어와야지 오고 나서 이게 분별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뭔가 한 개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남도질 해갖고 그냥 던져버리고 저거 한 개 들어오니까 또 남도질 해가 던져버리고 맨날 이러면 안 모여요. 그러면 해결자가 안 되고 실력이 안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50대가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는 이제 먹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추해지고 외로워지고 병들고 이제 죽어요. 50대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니는 무식해서 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보이는 것마다 아직도 너는 그걸 탓하고 욕할 줄은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서 이 세상에 너를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잘 살아? 누가 가르쳐 줬든 못 가르쳐 줬든 우리는 젊을 때부터 이런 걸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다. 네 앞에 오는 거는 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배워서 앞으로 네가 그걸 해결할 자다. 이걸 배워줬어야 되죠. 가르침을 이런 것들을 교수들이 가르쳐 주든지 거기서 못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사회 나와서 부딪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목사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도인도 찾아갔지 않는가 봐. 그럼 거기 가서 네가 왜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는 가르쳐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네가 모지름을 채워라. 그럼 다음에 안 어려워진다. 이걸 가르쳐 주라고 지금 같이 공부하라고
기독교는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불교는 이쪽 쪽에서 역사를 배우고 이게 전부 다 지식이에요. 도파는 이쪽 분야 거를 역사를 배우면서 이 지식을 갖췄고 우리 사회는 또 사회에 돌아가는 이러한 환경을 또 지식을 갖추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지금 배우는 게 다 각기 틀릴 뿐이지 너희들은 전부 다가 구도자인 지식인들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시장에서 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역사를 배워요. 보고 듣고 다 배우는 거라고. 대학 안 가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이 역사를 배웁니다. 이 나라에 지식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당신은 어떤 지식을 갖췄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될 저마다 소질을 갖춘 민족이 지금 해동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되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네 삶이 어려워지면 알라.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어떻게 상대를 대할 것이며 그 사람을 무시한 자가 네 삶이 잘 사라진다. 무시하면 잘못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다 같은 우리 지식인들이고 해동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각기 달리 경험을 하면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잘못된 게 맞다면 그 벌은 분명히 니한테 돌아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지를 지금 몰라. 어려워지는데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니까. 그래놓고 잘 살라고 들어요. 잘못하면서 잘 살라고 든다?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이 지식사회에서 없어요. 이제 한 개 한 개 바르게 배워야 돼. 절간에 가니까 부처님이 최고라고, 우리 경전이 최고라고, 이걸 갖고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이게 우리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최고라고 그걸 계속 풀어갖고 이야기하면 그걸 갖고 지금 100년, 200년 가자고 1000년 가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도파에 가니까 도파의 자기의 이 틀, 이걸 갖고 계속 선전을 하면 또 이걸 맞다 그러고 자기가 모시는 분이 오르니까 거기에다 절하자. 이거는 여기에다가 매달리라. 이거는 저기에다가 절해라. 전부 다 그냥 비굴하고 무릎 꿇고 살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선지식인들이 참 우리가 이만큼 지금 지식을 이게 우리한테 풍부하게 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 양반들이 극한다고 그렇게 하면 30년을 지내고 그렇게 한다고 50년을 지내면 무릎 꿇고 사냐 그래? 똑똑하다. 극하면 내가 비메이커가 나와가지고 가르쳐주니까 내 앞에서는 그 소리가 그 소리네요. 잘한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바르게 안 살면 다 어려워져요. 바르게 사는 원리는 배워야지. 이것이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 온통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모순이 다 나오는 시대라서 그래요. 모순이 나오는 시대라는 것은 이 모순을 정리할 때가 돼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70%가 오지 않으면 모순이 안 나옵니다. 대우주 자체가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70%가 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던 게 70%가 되면은 안 나올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70%가 네가 탁해지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70%를 넘어야 아파요. 근데 70% 전까지는 아프지를 않아.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망하는데 잘못한 게 70%가 안 가면 안 망해요. 잘못하고 있는 게 70%를 딱 넘어서는 순간 너는 망해요.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게 70%를 넘어서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는 표가 딱 나게.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자꾸 보이는 게 불만을 한다. 그럼 서울을 떠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만나는데 자꾸 불만을 해. 그러면 형제끼리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자꾸 불만을 해. 그러면 이 부인이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내한테, 상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 이걸 자꾸 불만을 하면은 나는 떠나게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면 인기가 좋아갖고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네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니를 갖추어지지 않아갖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회의 땅이냐면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 나오는 거예요. 난세에. 이 세상에 온통 잘못한 것 뿐인데 이걸 바르게 잡을 줄 안다면 너희들은 영웅이 된다니까. 인류가 전부 다 지금 비대칭이 잘못돼 가는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지금 잘못돼 가는 게 다 보여요. 부익부 빈익빈이 왜 이러며 전부 다 이게 있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런지 이걸 해결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그분이 존경받는 시대예요. 불만하는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 배척받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지금 내한테 보이는 거니까 보고 불만하지 말고 가라. 어차피 본 거 아니냐. 어차피 들은 것이고. 그러면 듣고 봐시면 그냥 지나가지.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거기서 싸우냐. 봤으니까 가라. 왜? 본 거는 네 거고 내한테 부는 바람은 내 거예요. 맞아 붙지 않냐. 그러면 끌어안고 가야지. 그럼 딴 데 가니까 또 보이니까 또 끌어안고 가고 또 끌어안고 가고 또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쌓여갖고 불만할 만한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재료라고 이게 모여갖고 물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거든. 근데 이 하나하나 불만을 해버리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치내는 게 돼요. 이양 듣고 본 거 말없이 그냥 뭐 기사대 때린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들은 거 보인 거 이거 가지고는 불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가면 결국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공부거든요. 우리한테 이 사회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내한테 이 환경을 주는 거는 이건 내 공부예요. 이걸 잘 쓸어안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거든요. 못 본 사람은 그걸 해결 못 합니다. 못 보고 못 들은 사람, 경험 안 한 사람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사람이 네 몫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너가 무언가를 연구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불만은 해도 연구는 안 하거든요.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연구는 안 하고 불만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단을 맞춰줄 때는 어떠한 상태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장단을 맞춰줄 때는 내가 외로울 때 저 사람하고 갇혔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뭔가 갖추어졌고 힘이 생겼고 자신이 있으면 안 좋은 짓을 하는데 장담을 안 맞춰줍니다.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부터 너는 절대 안 만나죠. 왜? 내가 지금 니하고 만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나무 이야기를 하고 헐뜯고 이러는데 그렇다 잘한다 이하고 있어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세상에 쓸모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럴 시간에 뭐를 해야 되냐. 다른 거 책을 한 권 보든 내가 강의를 하나 듣든 뭔가 다른 걸 네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런 걸 장단 맞추고 있으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 지나갔는데 네가 뭐 했나 이게 뭐를 하고 있었는가 시험지는 꼭 들어와요. 그때 한 방 맞아서 또 사기당하고 넘어가는 거죠. 내 시간을 잘못 운용하면 그 대가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 시간 쓰는 법을 좀 공부를 했죠. 30% 이 시간을 준 게 자유시간입니다. 이것이 상대들 같이 말하고 놀고 있는 것도 30%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장단 맞춰주지만 그거는 절대로 내한테 득되는 게 아닙니다. 장단 맞춰주고 있다면 니는 약한 거예요. 저 사람이 술 한잔 하자 하니까 나는 먹기 싫은데 갔다. 이거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맞춰주면 사람이 또 멀리 할 거 아니야. 멀어지면 되지. 왜 그걸 맞춰주면 같이 놔두려고 하느냐. 이게 멀어지면 딴 게 하나 와요. 왜 그래 자신이 없냐. 내가 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술 한잔 먹자 이렇게 몰라. 나는 차 마시는 건 몰라도 술은 안 먹는다 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시기 싫은데 오라 안 가나 그래서 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집사람이 들으니까 이제 정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약하거든요. 이게 뭔가 자신감이 전화를 딱 받더니 술 먹자고 나오라 하니까 내가 부인이 옆에 있어갖고 내가 얼마나 좋은데 술을 먹으러 가겠노. 이게 보면 집사람이 좋아할 낀데 그 집사람 물리치고 극하고 끌리 나가면 몇 번 그러면 정 떨어져요. 그런 짓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쓸데없는 시간에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하고 갖춰오질라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십시오. 내한테 남는 시간에는 공부하세요. 공부를 하면
내 자신감이 차올라서 그런 데 안 딸려다닙니다. 내 방향으로 다 끌고 가지 내가 딸려 안 간다 이 말이죠. 뭔가가 너물 헐뜯고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래 헐뜯으면 딴 사람 또 니를 헐뜯는다. 그건 모르냐? 그러니까 탁 치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서 떠나면 빨리 떠날수록 좋은 겁니다. 질질하게 달고 있지 마라 이 말이죠. 네 인생도 질질해집니다. 장단 맞춰주는 짓은 하지 마라.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장단 맞춰주고 있냐. 그럴 동안에 가갖고 낮잠 한숨 자고 조금 이렇게 몸 회복되는 게 낫지 맞춰주지 마라. 습관을 그걸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이 우리 홍이 인간들이 그렇게 놀 시간이 끝났어. 네가 잘못 살고 잘못된 습관으로 살면 처단받는 시대가 왔어. 가마 공부하는 시간에 놔둘 때가 있지만 이제는 점검을 할 때는 처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부터. 차리라 하니까 막 부터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바른 공부를 해서 바른 거를 알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인생은 즐거워야지 아주 괴로우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 어른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를 좀 배웠느냐면 제사 지내는 것도 좀 배웠고 풀 이렇게 그 묘에 풀 이래 하면서 이러는 것도 좀 배웠고 홍동백서도 배웠고 부족 서는 것도 좀 배웠고 어느 정도 이게 한 30%는 배웠습니다. 이 배웠다는 건 뭐냐? 위에서 하던 거 정보를 받았다 이 말이죠. 70%는 왜 안 배웠느냐? 미래를 위해서 교육받는 게 더 먼저였었기 때문에 이건 70%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 사회를 우리는 알아야 됐었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을을 받은 거는 30%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도 참석하고 요 30% 넘게 참석하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회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X세대들 있죠. X세대들은 장묘 문화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뭐 5%는 알라나? 모르게 돼 있다. 왜? 너희들 밑에부터는 완전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상은 이제 다 놀 때가 된 거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너희들을 키워주는 거는 사회가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이 키워주는 세대가 아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회가 키워주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너희들을 키워주는 거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장묘 문화가 다 변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돼지털 있죠. 돼지털한테 향 꼽으라 하면 향 꼽을 줄 모르는 거죠. 완전히 무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묘를 남겨놓고 자식한테 묘 관리하라고 놔둔다. 그러면 묘지기한테 시킵니다. 그럼 내가 저 조상을 모시는 게 묘지기가 모시는 거예요. 만일에 술을 올려야 된다 하면 묘지기한테 돈 주고 양주를 네가 올리라 합니다. 막걸리는 뭐 양주 미기지. 이제 우리가 관리 안 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무엇을 배웠느냐면 국제사회에 노동자들 걸 다 가져 들어와갖고 이걸 갖다가 흡수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는 줄 지금 여기에다가 잣대를 갖다 대고 정지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상식화 만들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가 되라고 그걸 전부 다 들어와 갖고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처음 다 가져 들어올 때가 되면 경험을 하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오면 모순이 빨리 나옵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우수한 질량을 가진 이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300년을 만들어서 이만큼 왔다면 우리한테 오면 몇 년 만에 이것이 모순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요걸 연구하라고 지금 일로 들어온 거예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갖고 국제사회를 다시 아리키라고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숙제입니다. 이게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석사, 박사들 지금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노동자가 아니고 인류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노동자가 돼가고 있다. 왜? 돈 얼마 주느냐에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질량이 너무 약하게 해서 우리들 못 키워줬다. 대기업에 데모를 하려면요, 우리의 젊은 인생을 키워주지 못한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사회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될 일은 당신들 회사에 들어가고 믿고 우리가 20-30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를 질량을 키워주지 못한지 이걸 단죄해야 돼요. 기업의 통수자를 믿고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따라서 20-30년 동안 갔는데 우리가 질량이 못 크고
돈만 얼마씩 주고 그냥 노동자를 만드는 이것을 지금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잣대를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노동자 아니?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내가 알도록 해줄 테니까. 이런 걸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에 안 나오고 너희들도 전부 다 물질만 욕심을 내고 이렇게 다 주저앉아버린 거야. 이 홍익 인간들이 인류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걸 이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우리가 더 기다리자고. 조금만. 에이 그거 되겠나? 돌아앉아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 빛나기 시작을 하면 인류가 더들썩해져요. 지식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류에서 노력하던 길로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흡수해갖고 새로운 이 인류의 판을 짜라고 들어온 겁니다.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못 이끌었다. 모든 생활의 패턴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때까지 살아나가던 선천시대에 살아나가던 이 패턴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키만 바르게 잡으면 대한민국은 할 일이 무수합니다. 엄청난 질량이 있는 일을 할 일이 이제부터 쏟아지는 거다 이 말이죠. 할 일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진짜 질량 있는 일을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부터 열리는 겁니다. 이 민족은 노동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특수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 이제 몇 년 안 갑니다. 몇 년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이제 정법을 만났으니까 이게 좋은 분들은 재밌게 들으면서 그렇게만 기다리십시오.